청나라가 뭐해? 딱 와서 박살을 내는 거지. 얘네들은 대원군을 재집권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의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얘가 도망가서 얘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와가지고 뭘 해버려요? 얘네들을 아작을 내버리죠. 자, 이제 조선의 군대는 없습니다. 신식군대는 90군대한테 멸망당하고 90군대는 쪽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이 땅에 군대가 없어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오겠어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인간의 나라, 망자의 나라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왜 그러냐? 조선이라는 곳은 양반들의 파라다이스다. 누가 설계했냐? 정도전이 설계하고 실행을 이성계가 했죠. 그런데 이성계가 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뒤집어. 그게 이거였고. 그래서 왕의 파라다이스를 꿈꾼다고. 누가? 아들이. 왜? 아버지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만든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얘가 만든 나라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방원이 이 양반들의 파라다이스를 누구의 파라다이스로 바꿔요? 왕의 파라다이스로 바꾼다고. 근데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도 봤듯이 왕하고 귀족하고는 계속 싸우게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도 뭐가 계속 일어나? 사화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반정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조선의 역사였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가면서 잘 가다가 언제부터 기울기 시작했느냐? 그게 이제 임진왜란인 거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선 후기가 온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선이 어떻게 되냐? 점점 기울어서 이제 어디까지 와요? 멸망 직전까지 온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봐야 되냐? 아니면 이순신의 위대함을 봐야 되냐? 뭐 이런 조선의 위대함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데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왜냐? 세종대왕의 위대함과 이순신의 위대함은 조선이 가도록은 만들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부터 봐야 되냐? 조선은 왜 멸망을 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좀 봐야 된다. 그게 근현대사고 그 근현대사가 네이션의 핵심이다 보니까 계속 무슨 싸움이 있어요? 역사전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역사 전쟁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우리는 왜 지금 있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를 좀 보자고. 조선이 잘났냐 일본이 못됐냐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조선은 왜 망했었고 그 다음에 일제치하는 어떻게 보냈으며 그 다음에 일제치하를 보냈던 사람들이 꿈꿨던 일제 이후의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가 원하는 이 대한민국을 그들이 원했었느냐도 알아야 되는 거지. 조선이 멸망했을 때 그들이 다시 세우고 싶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을까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나라를 잃었던 그들, 독립운동을 했던 그들, 어떤 생각을 갖고 독립운동을 했었고 그게 그러면 지금의 우리에게 영속성이 있느냐, 연속성이 있느냐의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죽은 인간의 나라, 조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죽은 인간의 나라다. 종묘사직이라고 있어요. 짐은 종묘사직이다. 그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래서 왕과 세자는 뭐예요? 종묘사직이지. 그러면 종묘사직이라고 막 사극만 보면 나오는데 그 종묘사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종묘사직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가 어디예요? 경복궁이라고. 이 경복궁 앞이 맨날 싸움으로 일삼는 광화문인 거지. 그리고 여기를 바라봤을 때 우측은 뭐야? 종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을 보면 사직동이 있죠. 그러면 이 종묘와 사직을 두고 뭐라 그래? 종묘사직이라고 한 거라고. 그러면 종묘에서 뭐 했냐? 사직에서 뭐 했냐를 알면 종묘사직이 뭔지 아는 거지. 그래서 종묘를 봅시다. 종묘에는 뭐가 있습니까?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셨다고. 그 역대 왕이 누구야? 위패는 뭐야? 죽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학생 부군 신위 이런 거가 있잖아. 거기에 그 위가 위패의 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 조상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위패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위패를 모신 곳이 뭐야? 종묘고 여기에 조상들을 잘 모셔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나라가 지켜주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뭐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주도 있다. 그래서 조상신을 어떻게 돼? 4대조까지는 신체를 마련해. 그래서 뭐해? 묘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시양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대조까지는 뭐 하고 다녀? 무덤을 찾아다니고 4대조 이상이 되면은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자, 그래 이거는 뭐 하는 거라고? 왕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그러니까 종묘는 전국에 몇 개 있겠어요?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래서 종묘는 서울에 종묘만 있다. 이제 사직을 봅시다. 사직은 뭐냐면은 이 사직은 사직동이 서울이 유명한가요? 부산이 더 유명하죠. 그러면 이 사직이란 게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네요. 부산에도 있었네. 그러면 사직이 뭔지 봅시다. 사직이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야. 자,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조상님 우리 지켜주세요. 이거는 땅이시여, 곡식이시여, 우리 좀 배불리 먹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사직은 곧 국가다. 그래서 언제부터? 고구려 때부터. 그래서 이런 사직 대제를 지내면서 뭐 하는 겁니까? 또 제사를 지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선은 1년 내내 뭐 합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곡식과 땅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나라다. 그래서 신정일치가 된 나라는 늘 뭐를 하는 거야? 곡식의 신에게 자기네들의 마음을 담아서 비는 거죠. 그런 제사들이 많더라. 그러다가 조선 말기가 오면은 이제 왜 멸망했냐? 이모군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뭐 운요 사건부터 시작을 하긴 합니다. 이 운요 사건이 뭐예요? 그 전에 열방들이 쳐들어오는데 다 이겨냈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들어와가지고 뒤집어 엎어놓죠. 그래서 뭘 맺습니까?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조선으로부터 개화를 하게 만든다고. 그때 뭘 해요? 신식군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식군대를 만들어서 일본 사람이 교관이 돼가지고 이제 90군대가 남아있고 신식군대를 만듭니다. 근데 누구한테 더 대우를 잘해주냐? 늘 신식군대한테 잘해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90군대가 어떻게 돼요? 열받지. 그래가지고 얘네들보다 야 너는 90이야 이런 식으로 놀리니까 얘네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뒤집어 엎죠. 그게 뭐예요? 이모년에 일어난 군사의 난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박살이 난다. 왜? 새로운 것은 옛 것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 왜? 얘네들은 그래도 전쟁에 조직화가 돼 있었고 얘네들은 이제 막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는 거죠. 자, 혁명으로 일어난 나라가 이깁니까? 옛 것을 지키는 나라가 이깁니까? 옛 것을 지키는 나라가 이겼다. 그래서 혁명으로 일어난 내가 완전히 박살이 나지. 그런데 얘네가 박살이 났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집권을 하는데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로로로로 해가지고 청나라한테 갑니다. 청나라가 뭐해? 딱 와서 박살을 내는 거지. 얘네들은 대원군을 재집권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의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얘가 도망가서 얘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와가지고 뭘 해버려요? 얘네들을 아작을 내버리죠. 자, 이제 조선의 군대는 없습니다. 신식군대는 90군대한테 멸망당하고 90군대는 청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이 땅에 군대가 없어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오겠어? 그러면은 왜군 중에 어디? 아니지. 얘네가 왔잖아. 그 얘네가 온 거예요. 그 얘는 뭐냐? 누가 죽었어? 교관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뭐해? 야, 우리 교관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재물포 조약을 맺습니다. 이거 보상해달라고. 얘 죽었는데 보상해줘. 물론 많이 보상해 갔겠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어떤 군대가 왔어? 청나라 군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조약보다 더 중요한 조약이 있다고. 그게 뭐냐? 청나라가 조선을 먹었다라는 계약이야. 근데 그 이름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지. 엄청 길다고.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재물포 조약 얼마나 쉬워? 시험에 잘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강화도 조약, 재물포 조약 안에 이모군란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쉬워. 그런데 갑자기 여기다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이러면 어떻게 돼?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 머릿속에 이게 없어. 처음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물어본다고. 이게 뭔 내용입니까? 첫 번째,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조선의 주권은 없다고. 그럼 언제부터 망한 겁니까? 1882년에 재물포 조약이 아니고
조정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의해서 조선이 멸망이 된다. 그리고 조선인은 중국에 가면은 중국법을 따르고 중국인은 조선에 오면 중국법을 따른다고. 그러면 조선은 중국이야, 조선이야?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가서 중국의 의료보험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받아요, 못 받아요? 뭐지? 조약이 유효한 것 같죠? 그래서 조선을 집어먹으려고 하는 청해 야욕은 언제부터? 이때부터 시작했다. 네. 근데 이제 광화문에 나와서 화교가 어쩌니 반중을 어찌 이거부터 배워야 된다. 그래서 베스트팔렌 체제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고 유럽에서는 조선을 볼 때 뭘로 봤냐? 청해 소국으로 봤지. 외교권은 언제부터 상실돼? 이때부터 상실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관심이나 있겠냐? 다른 나라들이? 없던 거죠. 운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안 먹었어? 그치,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 서양을 다 물리치고 일본은 못 물리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일본은 미국한테도 당하고 영국한테도 당해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에 와서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거야. 프랑스도 우리나라에 왔다가 도망간다고. 와서 보니까 뭐 한 거야? 먹을 게 없어. 계륵이거든. 이 나라 점령해서 뭐에다 쓰지? 근데 일본은 어때? 쓸 데가 생긴 거지. 대륙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다. 언제부터? 아니지. 임진왜란 때부터. 1592년부터. 얘네들은 조선을 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 근데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제 힘을 얻고 서양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교두보를 잡아야 돼. 거기서 어디 잡은 거야? 조선을 잡은 거야. 나중에 일본사에서 얘기했겠지만 얘네가 이걸 왜 잡았냐? 처음에는 조선과 친구를 맺자라고 하다가 조선과 같이 동맹을 맺어야 된다 하다가 맨 처음에는 청나라랑 조선이랑 일본이 합쳐서 서양을 몰아내자라고 갔다가 청나라는 같이 못 가겠구나 그래서 청나라를 배제시키고 갔다가 나중에는 조선도 안 되겠구나. 근데 청나라는 못 이기겠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조선부터 먹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조선을 먹고 나니까 이제 뭐 해? 청나라로 진출을 한다고. 그게 무슨 전쟁이야?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거를 좀 그 차원에서 보시면 이 운요 사건이 일본이 악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누군가는 먹었어야 되는데 누가 먹은 거야? 일본이 먹게 됐지만 언제부터 망했어요? 이때부터 망했다고. 이때까지만 해도 뭐야? 조약을 맺었단 말이야. 조약을 맺었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조약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대원군 세력들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